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들 오시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죠. 네, 원래 비가 오고 나면 단풍철에 비가 오면 낙엽이 빨리 떨어져요. 이게 무슨 식물 호르몬 그런 효과가 있더군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연말, 뭐 벌써 연말에 들어가고 있죠. 그죠? 12월 달이 다음 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말하고 연초에 투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을 좀 읽어드릴 거고요. 뭐 연말 연초에 이제 주 핵심 뭐 이슈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취임을 1월 초에 취임하거든요.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거와 맞춰가지고 아마 전 세계 경제 흐름, 뭐 주요 이제 분쟁 지역에서의 뭐 휴전 또는 확전, 뭐 기타 등등등 이런 또 우려도 있고 또 그다음 기대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연말 연초는 이제 그쪽에 집중하시면 돈의 흐름도 보일 거고 아마 수익도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최근에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일단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대중국 제재 관련주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 한번 오늘 또 올라와서 올라간다기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꽤 있어서 이제 그거를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드론 관련주하고 히토류 그거하고 건설기겠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이재명 씨뭐 저기 무죄 나오고 나서 그죠? 뭐 어제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오늘은 어땠는지 짧게 한번 슥 지나가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는 뭐 크게 할 건 없고요. 그냥 시황 전체 분위기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중국 제재 수혜주들이랑 뭐 이재명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 한번 쭉 한번 보시지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지수 마감은 뭐 그냥 뭐 조금 빠졌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그래서 어제 상승했던 거를 조금 반납을 했고요. 그죠? 이 정도면 뭐 정상이니까.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이렇게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코스닥은 오늘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덜 빠졌어요. 이 정도면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수가 하락 나오긴 했는데 왜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하냐면 여기 오늘 이제 코스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보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인데 지금 10%잘 가다가 이제 여기에 또 무슨 이슈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제는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또 급락했고, 시가총액 1위 종목이 10%씩 급락을 한다? 그럼 지수에 큰 부담을 주죠. 에코프로 BM도 좀 빠졌고 4위 HLB, 5위 리가켄바이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급등한 거는 거의 없고 급락한 거는 꽤 있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0.5%밖에 안 빠진 거죠. 아, 이게 왜 안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그래 괜찮았네. 시가총액 대형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지수는 견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수를 봐도 누구는 진짜 뭐 더럽게 못 가네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게 끝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이제 그 이슈 블랙홀,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큰 이제 이벤트가 있었죠. 이재명 씨 뭐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 어쨌든 무죄가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테마주가 그 관련주 몇 개 빼고는 움직인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아요. 어제보다 좀 나아서 좀 올라간 테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이재명 씨 재판 관련된 그 이슈가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 내일이 수요일인데 내일쯤 되면은 좀 더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드릴까 했는데 거기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짧게 그냥 내용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슬슬 언론에 나와요. 언론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슬슬 나온다고요. 알고 계세요? 뉴스에서 뉴스를 보시는 이유가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정보를 얻어서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뉴스를 보시면 당하는 거예요. 뉴스를 읽는 사람들한테 읽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갈까?
왜 갑자기 뉴스의 그 흐름이 바뀌었지? 이런 식으로 그걸 캐치해 나가셔야지. 네. 오늘이 이제 11월 26일인데 트럼프 당선된 지 한 20일 됐거든요. 근데 한 초반 열흘 정도는 맨날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 어쩌고 저쩌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 망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열흘 정도. 근데 최근 10일 정도는 어때요? 기사 별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그거에 대한 이제 공포 심리가 많이 수그러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어제 다우 지수가 좀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했다기보다는 계속 올라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더 신고가인데 어제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나스닥은 별로 안 올랐고. 다우 지수가 올랐는데 이유가 뭐냐? 그 미국에서 이제 누구예요? 트럼프 2기 정부 여기에 이제 그 누구야? 재무부 장관을 이제 지명을 했죠. 잠깐만요. 그래서 어제 증시가 올랐대요.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베센트라는 이 사람이 그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차기 재무장관 후보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월가 헤지펀드 그 CEO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뭐 국방부 장관을 누구 지명했다, 뭐 누구를 지명했다 그러면 그 사람 또라이야, 이상이야 막 난리지겼잖아요. 안 좋게 얘기했잖아, 무조건. 충성파로만 채웠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항상 그랬는데 이 사람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나쁘게 얘기 안 해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맨날 트럼프가 누구 지명했다고 하면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기 일색이었던 우리나라 언론들이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의 월가 한호. 근데 실제로 이게 아까 제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딱 지명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든 게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상승하던 것들이 꺾였어요. 일단은 달러가 미친듯이 강세로 가다가 저 사람 딱 지명되니까 바로 급락. 그 다음에 이게 더 리얼하죠. 뭐예요? 10년물짜리 국채금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봐 진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미친듯이 솟구치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하루 만에 3% 급락. 2년물 단기 국채금리도 트럼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막 올라가다가 어제 3.6% 급락. 금 가격도 올랐죠.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어제 3% 급락. 베센트 저 사람 지명하고 나서 국제유가 폭락. 네, 다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천연가스는 급등. 그 얘긴 우리 의원들 들으라고 하신 얘기고 천연가스는 급등했어요. 이게 왜 급락했냐?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달러 강세가 한 12월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왜라 그랬어요? 11월 달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12월 달쯤 되면 고점을 찍고 옆으로 돌다가 트럼프가 임명되고 이제 대통령이 딱 임명되고 나서는 떨어졌었다. 과거에 그랬다 그랬죠.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그 이제 뉴스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 그 증권사 연구원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 공포가 언제쯤 해소가 되느냐? 트럼프가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을 하고 되면 그 트럼프 정부가 시작을 하면 관련 적에 떨어질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재무부 장관을 지명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자기들이 평가하더니 그러면 트럼프에 대한 공포가 그래서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그 공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거니까 언론이 호들갑 떠는 거에 반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반응하지 마시고 지지난주 옵션 만기일 때 그 일부러 흔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마라. 그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근데 제가 맞추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맞췄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돈 주시는 거 있나요? 없죠. 그죠? 아니면 제가 뭐 어디서 뭐 상이라도 하나 줘요?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해드린 얘기인데 그게 맞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란 얘기예요. 응? 무료 방송이건 유료 방송이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저는 판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없어 진짜. 판사 못 믿겠어. 네. 응? 지역을 떠나서 나이를 불문하고 학교를 떠나서 난 판사들 못 믿겠어요 이제. 응?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신뢰가 있어야지. 네. 맞잖아요. 네. 아무튼 잘 믿고 따라오세요. 여태까지 잘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가 아마 죽어서도 나중에 언젠가 저 사람도 나이가 많으니까 죽겠죠, 그죠? 근데 아마 죽어서도 욕할 거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 그럴 거라고 봐요. 왜 이렇게 트럼프를 미워하는지는 모르겠어, 그지? 네. 실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아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군요. 뭐 이거는 마다 예고된 거였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테마랑 연관이 있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수 얘기는 끝났어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증시 바닥 찍었다라고 보라 그랬죠? 맞다니까요. 맞다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럴 거 없어요. 걱정하실 거 없다고. 네. 동맹에도 예외 없이 고관세, 더 강해진 아메리칸 버스트란 기사가 오늘 또 도배가 되더군요. 관세 폭격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자, 이게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테마주들 움직일 거거든요. 테마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증시 전체가 영향을 받겠죠.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무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가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10%포인트 높이겠다고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NS에 올렸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죠? 네. 뭐라 그랬냐? 1월 20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하겠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이전에 볼 수 없던 수준의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것, 마약 수출이 중단할 때까지 중국의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증시에, 전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강경한 관세 정책에 발표하자 글로벌 금융 외환시장을 요동쳤다. 이미 멕시코 페소화라 여기는 이미 움직였어요. 1%. 아유, 그냥 진짜. 네. 여기 보면 이 기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마약 유입 명분으로 관세 폭격을 하고 있다. 대미 수출국 탑3 국가를 겨냥했다. 마약 유입이 명분이 아니고 실제로 마약 유입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때린 겁니다. 이 기자가 좀 불편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죠? 미국이 지금 마약 때문에 지금 난리 나는 거. 특히 뭐 필라델피아 이런데 거기 보면은 펜타닐 중독자들 넘쳐나잖아요. 캘리포니아 망해가고 있고. 응? 아시지 않습니까?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펜타닐 중독자들인데 그 원료가 어디서 오느냐? 중국에서 옵니다. 생산지는 중국. 어디로 가요? 멕시코로 가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될 일은 없겠지만 제가 미국 대통령이면 벌써 멕시코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죠. 얼마나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이 남미에 있는 그 불법 이민자들 남미 출신이잖아요. 그 나라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졌대요. 왜?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다 받아주니까. 바이든 때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그거를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미국 사람들,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어. 여태까지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멕시코에 경고를 많이 했대요. 마약 안 들어오게 그쪽 정리 좀 해라. 불법 이민자 안 들어오게 정리 좀 해라. 그랬는데 미국 말을 잘 안 들었답니다. 그럼 그런 나라한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그냥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멕시코한테 관세를 때리지? 저 같아도 때리겠네요. 그리고 중국 트럼프가 중국 관세 부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멕시코로 진출을 많이 해서 멕시코에서 물건 팔아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 건데 멕시코 걸로 들어가니까 관세 적용을 안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걸 미국이 모르고 있겠냐 이거죠. 멕시코가 적당히 좀 미국 눈치 보면 샜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라고. 저는 이거 정당하다고 봐요. 근데 그 마약을 명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하니까 멕시코가 최근 들어서 불법 이민자들 단속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약상들을 잡는 신용이라도 한답니다, 지금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더 불법 이민자들 들어오게 하고 뭐 중국 봐주고 그 다음에 마약 유통을 더 활성화시킨다.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멕시코 니들은 안 되겠다. 관세 더 올리자. 그러면 멕시코의 정권이 위태위태하겠죠. 멕시코 정권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 대통령이 극좌 대통령, 극좌. 또 둘이 또 성향이 또 얼마나 안 맞겠어. 그러니까 이제 때려잡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랑 멕시코랑 이제 캐나다까지 때려잡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그냥 되게 무역 관계에서 되게 편하게 살았어요. 멕시코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기존까지는 그냥 이거는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차지만 그냥 미국 자동차라고 인식을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멕시코가 그동안 좀 편하게 잘 먹고 살았는데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싶었나 봐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공화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봐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트럼프 미친놈 막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얘기.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건 괜찮죠. 트럼프 이건 아니지 않나? 정말 미친 사람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미친놈이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펜타닐 때문에 이러는 거 맞아요. 근데 중국이 계속 그거를 미국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몰라, 옛날에 아편 전쟁 때 한매칭이 있어서 그런가? 이러고 있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요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관세 때리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우리나라, 대만, 그 다음에 유럽 쪽에는 뭐 갖고 가겠어요? 야, 방위비 내놔. 이거예요. 방위비 내놔, 이거. 그리고 유럽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 물품에는 뭐 하겠어요? 그쪽에는 또 이제 좀 손을 좀 보겠지.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방위비 협상만 좀 잘하면 돼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협상을 잘해야지,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방송 초반에 뉴스를 쭉 읽어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네, 관세 때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내가 가만 보니까 멕시코는 미국이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좀
좀 많이 저기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오해는 좀 푸시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좀만 좀 낮춰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협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 멕시코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우리 중국 중화민족을 뭘로 보냐고 막 예? 그러잖아요. 무슨 코브라처럼 뱀 대가리를 착 세워가지고 그죠? 막 이러거든 중국은. 네, 중국은 그래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뭐 우리가 뭐 보복하겠다 뭐 또 그러겠죠 그죠? 네. 오늘 저에게 딱 나오니까 근데 웃긴 게 멕시코 캐나다 관세 보복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테마주는 별로 없어요. 네, 올라가는 테마주는 별로 없다니까. 근데 중국 얘기 나오면 올라가는 테마주가 있죠. 오늘 아침에 이제 딱 저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유니온이 뜨더라고요. 이게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가 아침에 저기 장 시작하기 1시간 전쯤에 저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아침에 이제 한 5% 상승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분차트를 잘 보시면 차트를 이걸로 봅시다. 유니온 여기 오늘 대장이니까 아침에 5% 상승 출발하더니 다 빠지더라고요. 내려오더니 장중에 다시 올리는데 보세요. 탄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 아침 9시입니다. 급등 출발했다가 확 누르죠. 30분 뒤에 뽑아요. 빠지더니 또 들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옆으로 돌리더라고요. 차트를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차트는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좀 별로여서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분들도 이런 건 외우셔야 돼. 이런 차트는 되게 좋은 차트예요. 선을 대충 걷는데 딱 떨어지잖아. 거래량 잘 보시고 되게 좋은 차트라고요. 여기 이평선 이런 거 보조지표 아무것도 없죠? 없는 게 나아. 그러더니 끝에 가서 또 살짝 감아 올리더라고. 그냥 오늘 되게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오늘 이걸 한 게 어디냐? 여기에요. 매물대 앞에다 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저점이 높아질 때는 왜 이럴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여기도 삼각수렴형 또 나오네. 삼각수렴형을 돌파했었죠. 돌파했다가 뭐 그냥 뭐예요? 지난주에 막 옵션 만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시끄러웠잖아. 그러더니 갈 것처럼 들었다가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유니온, 히토류, 그죠? 사지 마세요 이거. 나 사는 얘기 안 했어. 나중에 샀다고 샀는데 수익 났어요 라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지도 마세요. 나 추천 안 했어. 응?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나 보면 그냥 손이 가요. 거진다니까. 제가 그림은 되게 못 그려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림 못 그린다고 선생님한테 한 대 맞은 기억이 엄청 세게 맞았어요. 세상 옛날에는 그림 못 그린다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근데 아무튼 못 그린긴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따기를 때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미술을 안 해요. 꼴도 보기 싫어. 어렸을 때 이제 상처인 거죠. 그게. 근데 아무튼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도 그림을 이제 못 그리고 잘 볼 줄도 몰라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차트에다가는 그림 잘 그립니다. 딱 보면 손이 갑니다. 막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티플렉스 같은 테마주인데 오늘 한 5% 올랐죠? 거래는 상대적으로 없어요. 근데 얘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조정이 끝났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조정이 시작될 때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쉽게 얘기해 조정이 끝나는 건 뭐예요? 조정이 시작되는 건 뭐예요? 어느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조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조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대부분 여기서 사잖아 주식을. 더 갈까봐, 더 갈까봐, 또 갈까봐, 많이 갈까봐 여기서 사죠. 응? 조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쯤 파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제 돌파한 다음에 가겠죠. 여기서 팔거나 여기서 팔아요. 대부분 여기서 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여기서 팔고. 조정이 시작될 때 사서 조정이 끝날 때 파는 게 개미들 인생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이것도 박스권이에요. 기울어진 박스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울어진 박스권. 거래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네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으나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그 다음에 동국 RNS. 얘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없죠. 근데 더 이상 떨어질 생각은 없나 봐요. 11월 그때 15일 옵션 만기일 그 주 2주 전이죠. 그때 하락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응? 맨날 떠있는 종목 붙잡아서 손실 보지 마시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응? 트럼프 제가 그랬죠.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 잘 보시라고. 히트로 관련주들이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많으니까 여기서 3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응? 잘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우리나라 국민의힘은 상대방이 뭐 한다고 자기가 할 때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왼수들. 전생에 그 뭐예요? 그 싸우다가 한 맺혀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냥 맨날 싸우잖아. 맨날 반대하고 서로. 그죠?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막 비판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외교 정책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참 부러운 게 그거 같아요.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자기 나라의 이익을 훼손하잖아요. 절대 그거는 이견이 없더라고. 네. 중국이 하도 나대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되던 공화당이 되던 그냥 일관되게 때려요. 일관되게 그냥 눌러버리더라고. 정권 바뀌어도 그냥 약간의 스타일이 바뀔 뿐이죠. 처음에 바이든이 4년 전에 대통령 됐을 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펼칠 거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트럼프가 했던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얹어버리더라고. 근데 트럼프가 다시 왔거든요. 거기다 더 얹겠지. 여러분들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때도 중국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트럼프가 때렸던 관세를 안 풀었거든. 바이든이. 근데 트럼프가 오더니 더 올리겠다고요. 더 올려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관세도 좀 더 올리는 거겠죠. 그죠? 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울이랑 경기도권에 사시는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이분들은 트럼프한테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때리고 나서 미세먼지가 없어졌잖아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지금. 그 전에 기억 안 나세요? 막 아우 회색 진짜 회색 공기 막 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충청도 지역도 엄청 심했잖아요. 응? 트럼프 때문에 미세먼지 확실하게 없어졌어. 정말. 전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부분만큼은 진짜. 네. 근데 아무튼 또 때리겠죠.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테무, 알리, 테무, 그 다음에 휘인인가? 특히 테무. 맨날 그 유튜브 광고하는 애들. 광고 공짜로 준다고 그러고 그죠? 왜 갑자기 중국에 그렇게 싸구려 물건이 넘쳐나겠어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그렇게 싸구려 물건이 넘쳐날까 중국에? 미국이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거라. 여러분들 가끔씩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땡처리. 막 10만원짜리 막 1, 2만원을 팔고 막 그럴 때 있죠. 왜 그러는데? 창고에 보관해 두자니 보관료는 많이 나가고 정가에는 안 팔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눈물 감고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그냥 땡처리 하는 거죠. 중국이 왜 그렇게 땡처리를 잘하겠어요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지. 잉여 생산물. 손해를 보더라도 남는 게 없어도 공장을 안 돌리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 덕분이라니까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려서 우리가 손해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어느 부분이 있겠지만 나는 오히려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해. 우리가 중국을 직접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시라고. 왜 테무나 이런 데서, 알리 이런 데서 그렇게 저가 물품들이 넘쳐나겠냐 이거지. 그죠? 중국, 그쵸? 중국 얘기 그만합시다. 시간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돼서도 이제 드론, 중국 전 세계 드론 1등은 중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이상한 것도 뭐 스파이 이런 스파이웨어라고 하나 뭐 이런 거 심어가지고 또 할 게 뻔하니까 그걸 명분으로 중국 드론을 제재하겠죠. 미국이 그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드론 관련돼가지고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있겠죠. 보면 저번에 그 제이시언 2달 전에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드론 관련주가 단기 고점에 나온 것 같다. 지난달이구나. 네. 이상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 달 동안 조정을 열심히 봤더니 오늘 상한가 들어왔어요. 상한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상한가입니다. 왜? 이때 막 더 갈 것처럼 막 일주일 넘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대충 5,000원이거든요, 고점이. 최근 저점은 3,400원? 얼마 떨어지면 1,600원 떨어진 거죠. 즉 고점 대비 30% 정도의 조정을 주고 이 당시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엄청나게 줘가지고 개미는 손절을 다 시킨 것 같아. 그리고 이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상한가에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상한가 들어갈 때 분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는 거니까. 근데 아까 왜 저 보여드렸잖아요. 그 뭐야, 그 유니온 분차트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걷다 오면 삼각수렴형인 거예요. 응? 이런 거 나오더니 돈이 확 들어오더니 쫙 올려버리잖아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잠깐 풀렸다 또 들어갔어요. 네. 아주 잘 끝난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 매물대만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상한가 못 가요. 그런데 중간에 급락을 했었죠. 왜? 옵션 만기일 때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신용 미수 몰빵 다 손절 당하고 반대 매매 당하고 심장 약하신 분들, 간이 작으신 분들 다 털렸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 패닉이 들어오면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보증 모두 다 떨어지니까 수익 났던 거 사라지고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이 아니고 막 갑자기 순간 당황하죠. 근데 좋은 것도 있다니까.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11월 중순에 패닉 왔을 때 겁내지 말고 빨리 회원가입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세요? 어? 개인들 다 털려가지고 잘만 가고 있구만. 그죠? 네. 오늘 저희 방에 그 대형주 추천했거든요. 대형주 간만에 대형주 추천했는데 오늘 매수하자마자 6%까지 급등했어요. 다 안 팔아서 그렇지. 응? 대형주인데 6% 수익 났다니까. 네. 오늘 아침에 냅뒀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거 제이시언이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방에서 했던 게 제이시언이 우리 방 보여주목이었는데 그때 다 팔았죠. 나중에 또 살까 싶은데 이거 말고 네온테크 어때요? 급등하죠. 근데 거래가 많아요. 근데 거래가 왜 많았겠어요? 매물대는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다. 그 매물대 소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력이 팔고 나갔다라기보다는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고점이 3,000원, 저점이 2,000원이죠. 여기도 그러면 30% 이상 급락을 시킨 거예요. 거래 없이 떨어졌으니까 개미들이 이제 손절하고 나간 거지. 이제. 왜? 겁먹어서. 손절을 왜 하냐고. 비싸게 사지 말든가 아니면 손절을 안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손절하고 나가는 거지. 이거하고 밑에 코콩 이런 게 되겠어. 좋죠? 네. 또 손이 가요. 네. 잘겠죠, 그죠? 네.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갈게요. 네. 조정이 시작된 걸로 보이십니까? 조정이 끝난 걸로 보이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안 끝났거든요. 물론 많이 올라간 건 떨어져야 돼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트럼프 이제 취임에 앞두고 또는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가 뭔가를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도 잔머리를 열심히 굴릴 거고요. 그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자기 안 잘리려고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할 거고, 푸틴이 연륜이 더 많고, 푸틴 나쁜 놈이죠, 푸틴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젤렌스키도 나쁜 놈입니다. 젤렌스키는 얻어맞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착해가지고 불쌍하다 하는데 전 세계 부패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기로 소문난 나라 3위 안에 들어가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거기는 전쟁 중에도 병사들이 먹는 당근, 시금치 그거 안 샀는데 산 것처럼 해가지고 돈벼 돌리고 다 막 그리고 끌려가요. 사령관이 잡혀가고 막 그래, 부패 혐의로 전쟁 중에 그런다니까. 심한 나라예요 거기. 걔도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아무튼 이제 막 열심히 머리를 쓰겠죠. 요즘에 이란이 뉴스가 안 나오죠. 이란 얘기가 좀 나와야 방산주들이 폭등하는데 이란이 바짝 긴장하고 있을걸요.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는 것도 뭐 핫 이슈지만 이란이 핵 개발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국제 그 원자력 협력기구 IAEA에서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이미 몇 달 전부터. 트럼프가 가만두겠어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제2의 김정은이 나오는데 제2의 북한이 나오는데 그걸 용인하겠냐고. 트럼프가 전쟁은 뭐 따로 안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란 때문에. 근데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발악은 하겠지.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오르고 또 반복해서 사이클이 돌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욕할 시간에 아니면 뭐 누구야 푸틴 욕할 시간에 시간을 아끼시고 에너지를 아껴서 종목이나 찾으세요. 아니 저처럼 차트에 선이라도 잘 그시든지. 네. 저는 차트를 보고 종목 추천하지 않아요. 이 종목이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판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세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차트를 봐요. 그러면 매집돼 있네. 아니면 들어오겠는데. 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요. 그러면 수익이 나요. 물론 이제 사자마자 그날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고 한 달 이내에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손절 안 걸고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손절 것도 안 걸어드려요. 왜? 손절할 걸 뭐하러 사? 주로 바닥에서 추천하니까. 떠 있는 것도 추천해서 수익 낼 자신이 있는데 잘 추천 안 합니다. 그런 거. 왜? 회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떠 있는 종목은 한번 운봉 맞으면 10% 20% 바로 급락시켜요. 손절 안 시키면서 그런 종목을 들고 있게 한다? 회원들이 미칩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손절가 안 걸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단기나 스윙 둘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계속 하실 분들은 계속 혼자 하세요. 대신에 시장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서 지지난주 패닉장에서 벗어나서 다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개미들은 조정인 줄 알아. 왜 조정인 줄 알까요? 본인들 종목이 회복이 다 안 됐거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 그래서 아직도 조정이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끝났어요. 언제 끝났는데? 끝났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주식으로 들어가시고 주식을 사시라니까 자꾸 손절하지 마시고. 아셨죠? 종목을 뽑을 자신이 없다. 내가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가 잘 안 된다.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좀 실력을 좀 쌓고 많이 배우고 싶다. 라이브 방으로. 지금 투자 금액이 크진 않고 물려있는 게 많아서 일단 매수 매도 문자만 받고 싶다. 문자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스윙이 좋으면 일반 문자반으로, 나는 단기 위주로 갈래요? 단기 문자반 돼 있어요. 자세한 내용 여기 전화번호 남겨둘 테니까 그쪽으로 물어보시고, 아마 직원이 상담해 드릴 거고요. 여기 직원 퇴근 늦게 하니까 지금 전화하셔도 전화 받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되고, 여기 무스TV 전화번호 올려놓을게요. 네. 아무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워요. 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요즘에 감기 걸리시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감기 조심하시는 것만큼 뉴스 조심하세요.
뉴스. 얼마나 주류 언론들이 무능하고 썩어 문드러졌고 노력을 안 하는지 미국 대선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 틀렸잖아. 나쁜 놈들. 응? 안 틀릴 수 있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왜? 자기들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모든 거에는요 이익이 걸려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가요.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은행,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언론이 착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판사만은 어디 안 믿겠어요? 난 기사도 안 믿어. 기사도 안 믿어요. 기사. 네. 여러분도 나쁜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는 함부로 믿지 마세요. 네.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모두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또 방송 있으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